자, 미분계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분계수. 자, 평균 변화율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기울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울기 있죠. 기울기. 기울기를 조금 유식하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요 점이 뭐야? A, FA고 요 점이 뭐야? B, FB면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B에서 뭐를 빼고 A를 빼고 FB에서 뭐야? FA를 빼죠. 얘를 뭐라 불러요? 기울기라고 부르잖아. 그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자, 공부 좀 하는 애들을 위해서 물론 이 설명이 나는 이해가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게 오히려 더 복잡할까봐 이해 안 되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냥 물리에서 보면 이건 평균 속도인 거예요. 야, 말하자마자 한숨 쉬면 어떡하냐. 이게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속도의 개념이 물리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라는 게 있어요. 니 다 알잖아. 평균 속도가 뭐예요? 현모가 100m를 뛰는데 20초 동안 뛰었어요. 20초. 현모가 100m 20초예요. 그 정도 될 것 같자. 좀 헤비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현모가 100m 뛰었는데 20초. 현모가 20초 동안 뛰었으면 당연히 호준이도 몇 초 뛰어야 돼요? 20초 동안 뛰어야겠죠. 그럼 현모하고 효준이의 평균 속도는 뭐야? 5m죠. 120분의 100이니까. 맞지? 근데 현모하고 호준이는 뭐야? 로봇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오 이해하지 않잖아. 무슨 말이냐면 현모는 힘이 좋으니까 스퍼트는 빨라. 그러니까 초반에는 빨리 치고 가. 알겠니? 근데 호준이는 스퍼트 늘어. 그러니까 뭐냐면 현모하고 호준이 같은데 처음에는 현모가 빨리 치고 가. 호준이는 천천히 가. 알겠니? 근데 알잖아 우리 현모 오늘 아이폰 때문에 점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근데 호준이는 점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결승전에서는 같이 이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말 그대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평균 속도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미분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뉴턴이 왜 이게 뭐 정설이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건데 저는 정설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있었는데 사과가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분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사과나무 있는데 사과나무 밑에 머리가 탁 떨어졌어 사과가. 그럼 뉴턴이 뭐라 하겠니? 미분 만들었대 그것 때문에. 난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 뉴턴 뭐라 했겠니? 뭐라 했을 것 같아. 나 빡! 이랬을 것 같거든. 나 욕했을 것 같거든. 셔터 빡! 이랬을 것 같지 않냐? 욕은 심판은 안 했을까 이가. 걔는 영국 사람이니까 셔터 빡! 이랬을까 이가. 근데 걔는 미분을 만들었대. 근데 미분을 만든데 왜 만드냐면 뉴턴은 이래 만든 거예요. 뭐냐면 이 조그만 사과가 떨어졌는데 왜 내 머리에 맞았을 때 이게 이렇게 아플까? 그걸 공유한 거죠. 결국 사과가 떨어지면서 점점점 이게 가속도가 붙는다고 뉴턴은 생각한 거야. 그래서 뉴턴이 그걸로 만류인력의 법칙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이거 상식이야 상식. 야 이거 상식이야 상식. 만류인력의 법칙이 뭐예요? 물건이 떨어지면서 질량 제곱에 비례하면서 가속도가 붙잖아요. 가속도 2분의 1 gt 제곱 있잖아요. 재미없냐? 되게 재밌지 않냐? 안 재밌나? 좀 이런 거 설명할 때 난 진짜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뉴턴은 이 생각한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 뉴턴 이전의 시대는 물건이 떨어지면 그냥 균일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뉴턴은 이 생각하죠. 이 조그만 사과가 내 머리에 탁 떨어졌는데 내 머리가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별로 안 아프거든요.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저 위에서 딱 떨어졌는데 맞았는데 뭐야? 너무 아픈 거야. 그럼 결국 얘가 막 떨어지면서 뭐야? 이게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그 속도만큼 뭐야? 뭔가 힘이 더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뉴턴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중력과 속도라는 걸 찾아버리잖아요, 걔가. 값수와 가지 말고 간분리 할까요? 그러면 걔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다고. 뭐냐면 점점점 시간이 쫄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과가 탁 떨어지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3초가 걸렸다고. 근데 뉴턴이 뭐야? 그걸 3분의 1로 나눠서 1초대의 움직임을 보고 그럼 또 10분의 1로 나눠서 0.3초대의 움직임, 0.0003초대의 움직임 이런 걸 다 계산한 거야. 계산하니까 점점점 속도가 뭐하더라? 빨라진다는 거지. 이해되겠니? 결국은 뭐야?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점 변한다는 걸 아는 거지. 일정하진 않잖아. 우리가 일정한 속도를 뭐라 해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등속 운동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안 했던 거지.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속도가 변한다는 걸 알았을까 얘가? 그럼 시간이 지날 때 변하는 속도에 대한 움직임을 뉴턴이 찾았는데 그게 미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분은 결론이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B에서 A를 빼고 FB에서 FA를 빼면 얘를 뭐라 부른다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평균 변화율. 오케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극한을 보내버린다고. 얘들아 뭘 보내버려? 극한을. 그래서 이 B를 A로 보내버린다. 그러면 얘가 점점점 이쪽으로 가까이 올 거야 얘가. 그럼 처음에는 이거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됐다가 마치 이게 뭐야? 이 한 점에서의 기울기처럼 느껴질 거야 얘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게 된 거죠. 자, 일단은 봅시다. 일단은 그래프는 좀 이따 보여줄게요. 오늘 꼭 좀 해보세요. 두 점 PQ가 있는데요. 두 점 PQ가 있는데요. P에서 A까지 변화량.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X가 A에서 B까지 변하고 있어요. 결국 얘는 뭐야? B에서 A를 뺀 거죠. A에서 B까지 변한다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변화량을 그리스 문자로 뭐라 해요? 델타라고 해요. 델타.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거는 X의 변화량이라고 공부했고요. 중학교 때는 그냥 X의 변화량이라 했잖아. 그래서 기울기를 어떻게 정의했어? X의 변화량분의 그 다음 이렇게 변하니까 저 Y는 어떻게 변해요? FA에서 뭐야? FB로 변할까 아이가? 맞지? Y는 FA에서 FB로 변할까 아이가? 그럼 얘는 뭐야? FB에서 FA 뺀가 아이가? 이걸 우리는 뭐야? Y의 변화량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 뭐라 배웠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중학교 때 뭐라 배웠어? 지금 중2가 배우고 있거든요. 오늘 수업했어요. 오늘 중2 애들끼리 수업했어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뭐라 했어요? 기울기라고 배우잖아요. 기울기. 알겠니? 그럼 이거 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를 한다고. 알겠니? 그럼 사실은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라 생각하면 돼요. 알겠니? 근데 이게 만약에 뭐였다면 A하고 B가 만약에 뭐였다면 시간이었다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잖아.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가 뭐야? 속도잖아. 속도. 그러니까 평균 속도인 거지.
물리로 본다면. 알겠니? 그럼 변화량을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적어요? x의 변화량을 이제 앞으로 기호로 어떻게 하면 삼각형 x에 오래 적어요. 읽을 때는 얘는 델타 x라고 불러요. 델타 x. 델타 x. 그러니까 읽을 때 델타 x라 이걸 뭐라 읽는다고? 델타 x. 그럼 얘는 뭐의 변화량이에요? y의 변화량이죠. 이걸 델타 y라 한다고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그럼 뜻이 뭐야? b 빼기 a. 성공 분명히 집에 가서 뭐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그래서 톡할 것 같다. 제발 톡하지 마라 알겠지? 니는 다 알겠다. 맞지? 상관없어. 마스터 했대. 다 이해했대 그때. 내 집에 태워주면서 호준아 상관없어 안 어렵다니까 쉽던데요 이러더라. 그래 말했잖아. 쉽다고 안 했어. 이해는 다 했다. 야 니네 호준이가 상관없어 이해했는데 왜 네가 기분 나빠하는데?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b 빼기 a분의 fb분의 fa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그럼 여기서 이제 적을 때 좀 요렇게 합시다. b 빼기 a분의 이걸 델타 x라 약속해버리면 a는 뭐 b는 뭐가 돼버려요? a 플러스 델타 x라 요래 적을 수 있죠. 맞죠? 맞죠? 그래서 얘를 좀 더 간단하게 요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써요. 이걸 더 많이 써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꼭 적읍시다. 꼭 적읍시다. 이거가 근데 적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문제 보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이제 델타 x라 안 적혀있고 h라고 잘 적혀있어요. h라고. 저게 적기가 귀찮다고. 델타 x라는 게 적기가. 대학교는 t라고 줬는데 고삐리한테는 h라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거를 요렇게 잘 적어요. h분의 f의 뭐야? a 플러스 h 빼기 fa. 그럼 요 h는 뭐예요? 요 h는 엄밀하게 따지면 a 플러스 h에서 뭐를 뺀 거예요? a를 뺀 거죠. 요 h는. 그러니까 봐봐. x의 증가 여기서 요걸 뺐으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먼저 이게 기하학적으로 의미가 뭐냐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여기가 a가 있어. 그럼 얘가 a, fa야. 알겠니? 근데 이제 요 점은 이제 b, fb라 하는 것보다 뭐야? a 플러스 델타 x, f의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적는다고. 이해되겠니? h라 해도 되는데 책에 적힌 걸로 그냥 나는 적은 거라고. 알겠니?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가 뭐야? 델타 x라고. 그럼 요 거리는 뭐야? f의 뭐야? a 플러스 델타 x에서 뭐를 뺀 거야? fa를 뺀 거죠. 그럼 얘는 뭐의 변화율이에요? y 값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뭐야? 델타 y라고 부른다. 그래서 델타 y를 뭘로? 델타 x로 나눠버리면 즉 델타 x분의 f의 뭐야? a 플러스 델타 x를 fa로 나눠버리자.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렇게 적기가 굉장히 뭐야? 귀찮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델타 x를 h로 이렇게 바꿔서 많이 적는다고. 그럼 이거의 뜻은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은 이 두 점은 있는 직선의 뭐야?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는 평균 1번이 뭐예요? 평균 변화율의 정의죠. 2번이 뭐예요? 평균 변화율의 뜻이죠. 뜻. 얘가 정의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순간 변화를 넘어갈게요. 미분계수라 하는데요.
미분계수로 하는데요.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고 이게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똑같은 말이에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줄여서 변화율이라 해요. 앞으로 뭐라고? 앞으로 변화율이라면 전부 다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 선택하면 안 되겠다. 물리에서 속력 속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속력 속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이에요.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순간 속도, 순간 속력 이런 말을 나눠서 구분해서 불러야 되는데 물리 문제 풀면 속력, 속도라는 단어가 그냥 속력을 구하시오, 속도를 구하시오 이래 나온다고. 그럼 그 속력과 속도는 순간 속도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맞죠? 내 말.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래는 우리는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계수를 구해라 이래야 하는데 그냥 변화율을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럼 그건 뭐냐면 이건 거예요. 우리가 평균 변화율 얘는 자 이제 이렇게 좀 기억합시다. 기억을 이렇게 합시다. 얘는 평균 변화율에 극한값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평균 변화율이 무슨 값? 극한값이라고 외웁시다. 극한값. 그럼 평균 변화율이 뭐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거기서 리밋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0으로 보내는 거. 이게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f의 뭐야?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한다고. 알겠니? 근데 이게 적기가 너무 귀찮다고. 이게 적기가 너무 귀찮아서 델타 x를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델타 x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h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f의 뭐야? a 플러스 h fa 이래 되죠. 맞지? 그럼 얘는 h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래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두 개씩이 그대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더 적어야 돼. 요 앞에 요 중간에 생략된 게 뭐예요? 델타 x분의 뭐야? 델타 y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 즉 미분계수는 뭐라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순간 변화율은 뭐라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알겠니? 자 그러면 자, 여기를 또 그러니까 미분은 왜 어렵냐면요. 처음에 미분을 배우면 왜 어렵냐면요. 한 가지가 너무 표현 방법이 많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오늘 혜지가 검정색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내일 혜지가 빨간색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럼 내가 누구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나 있다고요. 세 가지. 근데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귀찮아서 이걸 x로 치환한 거예요. 이걸 x로. 이걸 x로 치환해버리면 fx 빼기 fa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a 더하기 h를 x로 치환했기 때문에 h가 뭐가 되는 거예요? x 빼기 a죠. 그러니까 이 위치 x 빼기 a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 알겠니? 근데 h가 어디로 가요, 얘들아? 0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럼 요 x가 어디로 가까이 가겠습니까? a로 가까이 가겠죠. 맞죠? 그래서 요렇게도 표시가 돼요. 이렇게도.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얘를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5분 안에 빨리 끝낼게요. 내가 이거 안 보여주고 집에 가면 오늘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지금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 B 이 두 점을 있는 게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B를 내가 이쪽으로 좀 늘릴게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분에 이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알겠지? 근데 미분계수는 뭐라 했어요? 리미트 델타 x하고 델타 y인데 델타 x를 어디로 보낸다고 했어요? 0으로 보낸다 했죠. 그럼 쟤를 0으로 보낸다는 거는 b가 a로 계속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럼 가까이 가다 보면 저 두 점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치 1,1에서의 뭐처럼 보여요? 접선처럼 보이죠. 요게 미분계수입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뜻은 뭐죠?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정리된 거 왼쪽 보세요. 왼쪽.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그 설명이 이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근데 책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려주고 저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건 거예요.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집 한번 보세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고. 이게 0으로 가까이 간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x의 차이가 줄어든다고요. 그럼 이래 줄어들면 b가 점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요? a로 가까이 가죠. 그럼 아까 평균 변화는 뭐예요?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 잘 생각해 보자고. 봐. 잘 생각해 보자. 요것만 딱 설명할게. 진짜 맞힐게 알겠지? 자, 잘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래프가 됐다. 여기에서 접선을 딱 끄죠. 그럼 이 기울기는 양수겠니, 음수겠니? 기울기는 양수겠죠. 맞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접선을 여기서 딱 껐어요. 근데 이건 기울기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분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 했잖아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게 미분계수. 그러면 미분계수는 0분의 0꼴이잖아. 그럼 극한값은 항상 있겠니 없겠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 그래서 잘 봐봐. 그래프가 만약에 이래 그려져 있어. 그래프가 만약에 이래 그려져 있어.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을 끌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미분이 안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분이 뭔지는 기하학적으로 이해는 하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게 요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미분계수의 정의는 곡선 이것점에서의 뭐의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된다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수트 독학해도 돼요. 이게 처음부터 끝이에요. 요 내용이 수트 처음부터 끝이에요.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때문에 수트 포기해버린다. 한번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어려워요. 왜냐면 그냥 계산만 하거든요. 근데 계산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될까, 이거. 그게 미분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